삼성이 독일 GF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자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마트폰 회사가 자동차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8년간 숨겨왔던 삼성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테슬라도 애플도 못한 걸 삼성은 이미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오브 마켓 지역, 제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왼쪽에는 우버 본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의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지나다닙니다. 저 멀리 테슬라 쇼룸의 빨간 간판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자율주행의 심장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계의 미래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제임스, 오늘 미팅 준비됐어? 사라 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는 웨이모 시절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자율주행팀에서 일하고 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업계 동향을 나눕니다. 당연하지. 오늘 주제가 뭐였더라? 중국 자율주행 시장 분석. 바이두랑 화웨이 동향 정리해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시장은 늘 관심사였거든요.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고요? 자율주행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본고장은 바로 여기 실리콘밸리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마크 존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크는 테슬라 현직 시니어 엔지니어예요. 오토파일럿 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죠. 저와 함께 초창기 오토파일럿을 만들었던 동료입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마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맥북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테슬라의 FSD 베타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거 최신 버전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 또 업데이트 됐어. 정말 미친 듯이 좋아지고 있어. 마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자신이 만든 기술이 진화하는 걸 보는 기쁨. 그건 엔지니어만이 아는 희열이죠. 사라가 커피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자, 시작할까?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잠깐, 그거 봤어? 오늘 아침 뉴스. 뭔데? 삼성이 독일 회사 하나 인수했대. GF인가 뭔가. 저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회사가 뭘 인수했다고? 자동차 부품 회사래. ADAS 사업부라던가.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자율주행의 전 단계 기술이죠.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를? 말이 돼. 사라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전자회사가 자율주행을 뭘 알겠어? 마크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2조 6천억 원이래.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달러로 치면 약 20억 달러 정도.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는 큰 돈이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그리 대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 싸움이야. 하드웨어 회사 사봤자 뭐해? 레거시만 떠안는 거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테슬라가 왜 강한지 알아?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하드웨어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소프트웨어 DNA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마크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가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잖아. 매일매일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 삼성이 이걸 어떻게 따라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으로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흰색 차체에 빨간 센서가 돌아가고 있었죠. 저것 봐. 저게 진짜 자율주행이야. 실제 도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 삼성이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절대 못해. 그들은 베끼는 건 잘하지만 창조는 못해. 맞아. 아시아 기업들은 패스트 팔로워야. 우리가 만들면 그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 반대는 없어.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MI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갔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봤어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토파일럿의 첫 버전을 만들었을 때의 그 희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내 생각은? 마크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 삼성 GF 인수 말이야? 응.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한국 회사가 또 뭔가 해보려는 거겠지. 현대차도 그랬잖아. 자율주행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어때? 여전히 우리한테 한참 뒤처져 있어. 사라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삼성이 자동차 한번 해봤잖아. 뭐였더라? 삼성 자동차, 망했잖아. 맞아. 90년대에 자동차 사업 시작했다가 IMF 때 망해서 르노한테 팔았지. 마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겠지. 돈만 날리고 끝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삼성의 GF 인수는 그냥 헤드라인으로 끝날 뉴스라고요. 그날 미팅은 원래 주제인 중국 시장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 화웨이의 자율주행 칩, 포니 AI의 로보택시 서비스. 우리는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팅이 끝난 후에도 삼성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찜찜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경력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금문교 너머로 태양이 넘어가고 있었죠. 오렌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데이비드 김. 20년 전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저와 같은 해에 박사 학위를 받았죠. 한때는 정말 가까웠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함께 코딩하고 주말이면 보스턴 차이나타운에서 딤섬을 먹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우리 사이에 금이 갔어요. 데이비드가 애플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를 비웃었거든요. 한국, 거기서 뭘 하려고? 실리콘밸리를 떠나면 끝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문자가 온 겁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어요. 제임스, 8년 전에 말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8년 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8년 전이면 2016년인데 그때 데이비드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문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시작이라는 거야?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0분, 30분. 결국 1시간이 지나도록 데이비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사라지다니요. 저는 노트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삼성 GF Acquisition.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들을 훑어봤습니다. 삼성, 독일 GF ADAS 사업부 2.6조 원의 인수. 삼성의 자동차 야망, GF 인수로 본격화. 8년 만에 빅딜, 삼성 하만 이후 최대 자동차 투자. 잠깐, 8년 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데이비드가 8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8년 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8년 전에 삼성이 뭘 했다는 거지? 저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삼성 오토모티브 2016. 그리고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성, 하만 9.4조 원의 인수. 9조 4천억 원? 하만. 그 오디오 회사? 저는 급하게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만 인터내셔널. 1980년에 설립된 오디오 전문 기업, JBL, 하만카돈, AKG 같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저도 하만카돈 스피커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었어요. 하만, BMW와 디지털 콕핏 공급 계약 체결. 하만,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S클래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독점 공급. 하만, 아우디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협력. 디지털 콕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창밖의 노을이 어느새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만은 오디오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자동차 내부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보이는 모든 것, 계기판, 내비게이션, 스피커, 터치스크린. 이 모든 걸 하만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저는 숫자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콕핏 시장 점유율 30%. 30%? 그 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 10대 중 3대의 하만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회사를 8년 전에 샀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몰랐지?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삼성 하만 2016-2024 리서치 그리고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후 8년 동안 하만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BMW 신형 7 시리즈, 하만 시스템.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 하만 시스템. 아우디 신형 A8, 하만 시스템.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하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F까지. GF. 저는 GF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F 프리드리히스 아펜. 1915년에 설립된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110년 역사.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변속기, 서스펜션, 조향 시스템. 자동차의 핵심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BMW 변속기, 벤츠 서스펜션. 독일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왜 팔았을까? 저는 GF의 재무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빚이 15조 원. GF는 미래를 준비한다며 22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빚으로 돌아온 겁니다. TRW 인수에 13조 원, WABCO 인수에 9조 원. 너무 무리한 거였어요. 110년 역사의 회사가 빚더미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GF ADAS 사업부. 삼성이 산 건 GF 전체가 아니라 ADAS 사업부만이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레이더 센서, 자율주행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저는 또다시 숫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1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전방 카메라, GF. BMW 7 시리즈 전방 카메라, GF. 아우디 A8 전방 카메라, GF. 차 안을 보면 하만. 차 밖을 보면 GF. 그리고 둘 다 이제 삼성 거라고요?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등줄기에 흐르는 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8년 전 하만, 지금 GF. 이건 계획이었어요. 삼성은 8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8년 전에 말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데이비드, 통화 좀 하자. 급해.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화상통화 괜찮아? 오케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검색만 한 거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삼성은 왜 8년 전에 하만을 샀을까? 왜 아무도 이걸 주목하지 않았을까? GF까지 사면 삼성이 뭘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데이비드는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데이비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이야, 제임스. 데이비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둘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년 전이 뭔데? 제가 먼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역시 바로 본론이네. 변하지 않았어. 답해줘. 2016년. 삼성이 하만 인수했을 때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찾아봤어. 9.4조 원. 그때 실리콘밸리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글쎄, 오디오 회사 샀다고 별거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다들 그랬지. 삼성이 스피커나 팔려고 9조 원 썼다고 비웃었어.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난 다르게 봤어. 뭘? 하만이 뭘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어. JBL 스피커, 하만카돈.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데이비드가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봐. 이게 2016년 당시 하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야. 슬라이드에는 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오디오 25%, 커넥티드카 35%, 프로페셔널 솔루션 20%, 소프트웨어 플랫폼 20%.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커넥티드카가 35%. 2016년에 이미 오디오보다 커넥티드카 매출이 더 컸어. 그런데 아무도 이걸 안 봤지. 데이비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게 2024년 현재야. 오디오 15%, 커넥티드카 50%, 프로페셔널 솔루션 15%, 소프트웨어 플랫폼 20%, 커넥티드카가 50%로 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삼성이 뭘 했는지 알아?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하만을 자동차 전자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야. 오디오 회사를 인수해서 디지털 콕핏 회사로 만든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F.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하만이 차 안을 담당하고 GF가 차 밖을 담당해. 화면, 스피커,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센서. 운전자가 보는 것과 차가 보는 것. 둘 다 삼성이 가져간 거야. 저는 어젯밤에 했던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몰랐지?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삼성이 조용히 한 거야. 하만 인수 후에 대대적인 발표 같은 거 안 했어. 그냥 묵묵히 사업을 키웠지. 실리콘밸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웨이모 로보택시에만 관심 있었고, 삼성은 관심 밖이었어. 우리가 놓친 거네. 8년 동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넌 어떻게 알았어? 2016년에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나한테 제안이 왔었어. 제안? 삼성에서 하만 인수 후 자동차 전략을 세우는 팀에 와달라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 그때는 애플에 있었으니까. 애플카 프로젝트가 한창이었거든. 데이비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카는 망했잖아. 10년 동안 삽질만 하다가 접었지.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이번엔 갔어. 한국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왜 실리콘밸리를 떠났는지. 지금 삼성에서 일해? 삼성 하만에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비웃었던 선택. 그게 옳았던 거예요. 제임스. 데이비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GF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해.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넌 아직 10분의 1도 몰라. 뭔데? 직접 와서 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를 거야. 한국으로 오라고?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음 주는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투자자 미팅도 있고, 팀 회의도 있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20년 경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봐야 한다고. 알겠어. 다음 주에 갈게. 좋아. 그때 보자. 화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는 실리콘밸리에 있다. 삼성은 그냥 전자회사일 뿐이다. 아시아 기업은 패스트 팔로워다. 하지만 지금은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라와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성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한국 갔다 올게. 사라의 답장이 먼저 왔어요. 뭐, 갑자기 왜? 마크도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삼성한테 뭐라도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결국 짧게 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사라의 답장. 제임스, 너답지 않네.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답지 않다. 맞아요. 20년간 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최고다.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젯밤부터 48시간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한다는 것. 데이비드가 말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넌 아직 10분의 1도 몰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분의 1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뭘까요? 저는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 20년간 실리콘밸리를 떠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출장도 대부분 미국 내였고 해외라 해봤자 유럽 정도였죠.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금문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48시간 전, 저는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이 궁금합니다. 다음 주,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12시간 비행. 등이 뻣뻣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삼성에 대해 검색했거든요. 입국장을 나서니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 제임스, 여기야.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캐주얼한 차림. 실리콘밸리에서 볼 때랑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뭐랄까,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오래 걸렸네. 제가 말했습니다. 12시간이잖아. 원래 그래.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5년 전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그를 비웃었던 그 순간. 일단 호텔로 가자. 내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데이비드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한국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죠. 차에 타자마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로 가. 거기서 하만 연구소를 볼 거야. 하만 연구소? 응. 내가 직접 봐야 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빌딩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응. 솔직히 말해줘. 삼성이 진짜 대단한 거야? 아니면 그냥 돈만 많은 거야?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임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아? 뭔데? 우리는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봤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해야 해.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거야. 그건 나도 알아. 알지만 못했잖아.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테슬라가 왜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을 못하는지 알아? 센서 문제야.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된다고 우겼잖아. 그게 틀렸어. 저는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테슬라의 FSD는 아직도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성은 달라.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삼성은 하드웨어 회사잖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이 모든 걸 직접 만들어. 그리고 이제 하만으로 차 안을 가져갔고 GF로 차 밖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진 거지. 테슬라도 웨이모도 애플도 못한 걸 삼성이 할 수 있게 됐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 테슬라도 못했다. 웨이모도 못했다. 애플도 못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삼성 세미컨덕터 오토모티브.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세계 5위,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세계 1위, 삼성전기, 차량용 MLCC 세계 2위. 이 모든 게 한 그룹이라고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삼성의 이미지 센서 사업, 세계 2위, 소니 다음,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2위, TSMC 다음, 그리고 이제 하만과 GF까지. 미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사오고 칩은 엔비디아에서 사왔어요. 지금은 자체 칩을 만들지만 아직 삼성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하죠. 웨이모는 구글 알파벳 소속이지만 하드웨어는 전부 외주예요. 애플은 10년 동안 애플카를 만들려다 포기했잖아요. 왜? 하드웨어 통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자동차 전장 부품만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만을 샀고 이제 GF까지 산 겁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 거대한 캠퍼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캠퍼스들을 많이 봤지만 이건 규모가 달랐어요. 여기가 삼성 디지털시티야. 직원만 4만 명이 일해.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4만 명. 응. 그리고 여기 안에 하만 연구소가 있어. 우리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하만 코리아 R&D 센터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잠깐, 여기서 뭘 연구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테스트 차량이야. 하만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지. 데이비드가 BMW 7 시리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봐. 이 차의 디지털 콕핏 전체가 하만 제품이야. 저는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의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센터 콘솔의 인포테인먼트, 14.9인치 터치스크린, 뒷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2개의 10인치 스크린. 이게 다 하만이라고? 응. 그리고 스피커도 봐.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이것도 하만이야. 저는 놀라서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바워스 앤 윌킨스도 하만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BMW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돈이지. 그리고 하만카돈은 당연히 하만 거고. 데이비드가 다른 차로 이동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이것 봐. 이건 벤츠 플래그십이야. 가격이 2억 원이 넘어. 그런데 이 차의 두뇌가 뭔지 알아? 데이비드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벤츠가 자랑하는 AI 비서. 그런데 이거 하만이랑 공동 개발한 거야.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프리미엄 차들의 두뇌를 하만이 만든다는 거야? 정확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BMW, 벤츠, 아우디. 이 세 브랜드가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70%를 차지해. 그리고 이 세 브랜드 모두 하만을 쓰고 있어. 70%.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그 말은 프리미엄 자동차를 사는 사람 10명 중 7명이 하만 시스템을 쓴다는 거야. 삼성 로고는 안 보이지만 삼성 기술은 이미 그들의 차 안에 있는 거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테슬라만 봤어요. 테슬라의 센트럴 컴퓨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우리는 테슬라가 자동차 전장의 미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독일 자동차들은 조용히 하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삼성 거였어요. 이리 와봐. 데이비드가 연구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벽면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만 커넥티드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야.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들의 데이터가 여기로 모여 OTA 업데이트, 원격 진단, 주행 데이터. 모든 게 실시간으로 들어와. 스크린 한쪽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연결된 차량 수 3,200만 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200만 대? 현재 전 세계에서 하만 커넥티드 서비스에 연결된 차량 수야. 3,200만 대. 테슬라는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400만 대 정도예요. 물론 거의 모든 차가 연결되어 있지만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 데이터로 뭘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AI 학습이지. 운전자 행동 패턴, 도로 상황, 차량 상태. 이런 데이터가 매일 수십 테라바이트씩 쌓여. 그리고 이걸로 다음 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임스, 테슬라가 데이터로 유명하잖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주행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런데 하만은 3,200만 대야. 테슬라의 8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배. 그리고 이제 GF까지 합쳐지면 GF ADAS 사업부가 공급하는 차량이 연간 몇 대인지 알아?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몰라. 500만 대. 매년 500만 대의 신차에 GF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도 삼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만 3,200만 대의 GF 연간 500만 대.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근데 이 데이터가 자율주행에 쓰일 수 있어. 하만은 인포테인먼트잖아. GF는 ADAS고. 다른 영역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가야 해. 거기서 진짜 비밀을 보여줄게. 우리는 수원을 떠나 화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반도체 생산의 심장부. 여기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니 연구동 하나로 안내됐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자동차 전장 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쪽은 박정훈 박사님이야. 삼성의 자율주행 시스템 총괄이셔. 데이비드가 소개했습니다. 박 박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셨다고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테슬라와 웨이모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자율주행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 박사가 우리를 연구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스크린과 함께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지붕 위에 라이다가 달려 있고 차체 곳곳에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죠. 이게 삼성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테스트 차량은 어디서나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웨이모 시절에 이런 건 수백 번 봤거든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좀 다릅니다. 박 박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차량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보세요. 이 차량의 센서 구성입니다. 카메라 삼성전기 차량용 카메라 모듈 8개, 레이더 GF77GH 레이더 4개, 라이다 삼성 자체 개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1개, 프로세서 삼성 엑시노스 오토 V920,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OLED 3개, 인포테인먼트 하만 디지털 콕핏 플랫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게 다 삼성 계열사 제품이라고요? 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전부 삼성 또는 삼성 자회사 제품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건 타이어랑 차체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는 자체 개발하지만 레이더는 외주였어요. 라이다는 아예 안 쓰고요. 프로세서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하고 배터리는 파나소닉과 CATL에서 사옵니다. 웨이모는 라이다는 자체 개발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외주예요. 애플은 10년간 자체 개발하려다 포기했죠. 그런데 삼성은 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중요한 건 데이터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곳곳에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현재 삼성이 수집하고 있는 주행 데이터입니다. 하만 커넥티드 차량 3,200만 대 글로벌, GF ADAS 탑재 차량 누적 4,500만 대, 삼성 갤럭시 내비게이션 1일 사용자 8천만 명. 저는 숫자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잠깐, 갤럭시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쓴다고요? 물론이죠. 삼성 갤럭시 사용자들이 매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데이터가 도로 상황 분석에 활용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 상태, 사고 지점. 이런 것들이 갤럭시에서 먼저 수집돼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데이터만 있어. 하지만 삼성은 차량 데이터에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결합할 수 있어. 이건 어떤 자동차 회사도, 어떤 테크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이야.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차량 데이터, 스마트폰 데이터. 이 조합이 왜 중요한지 엔지니어인 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예측이에요. 앞 차가 어디로 갈지, 보행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신호가 언제 바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 데이터가 있으면 보행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갤럭시 사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그 신호가 차량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차량은 보행자가 보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VEX, Vehicle to Everything.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만 대의 하만 차량, 4,500만 대의 GF 센서 차량, 8천만 명의 갤럭시 사용자. 이 모든 게 연결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율주행 데이터 네트워크가 됩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데이터였어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의 데이터는 차량에서만 나와요. 삼성의 데이터는 차량 스마트폰 웨어러블 가전제품, 삼성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미쳤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박 박사가 웃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 박사가 우리를 다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반도체 웨이퍼가 보였어요.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V9입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전용 칩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됐고 MPU 성능이 초당 300조 연산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0조 연산. 테슬라의 FSD 칩이 초당 144조 연산이에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이 254조 연산이고요. 테슬라 FSD 칩의 2배가 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올해 양산 예정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의 표준이었어요. 웨이모도 엔비디아를 쓰고 대부분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엔비디아를 써요. 테슬라만 자체 칩을 개발했죠. 그것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서요. 그런데 삼성이 자체 칩을 만들었다고요? 테슬라보다 성능이 2배 높은. 잠깐,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가 모바일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한테 밀리잖아요. 자율주행 칩을 갑자기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엔지니어로서 궁금했거든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엑시노스 오토는 모바일 엑시노스와 완전히 다른 팀에서 개발했어요. 그리고 핵심 기술은 하만에서 왔습니다. 하만에서요? 네. 하만이 8년 전부터 자동차용 프로세서를 연구해왔거든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그 기술을 가져왔고 삼성 반도체 기술과 결합한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8년 전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해 그때부터 이미 이 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 박사가 다른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 모듈이었어요. 이건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800만 화소 차량용 카메라입니다.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800만 화소요? 테슬라 카메라가 120만 화소인데. 네. 6배 이상 높은 해상도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게 수직 계열화의 힘이야. 삼성전자가 센서를 만들고 삼성전기가 모듈을 만들고 삼성 시스템 LSI가 칩을 만들어. 그리고 하만이 소프트웨어를 얹고 GF가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지. 저는 전시된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 프로세서 삼성 시스템 LSI, 메모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배터리 삼성 SDI, 인포테인먼트 하만, 센서 시스템 GF, 완벽한 수직 계열화. 이건 다른 회사는 절대 못 따라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려면 수조 원이 들어요. 그것도 파운드리는 외주를 줘야 하고요. 애플도 10년 동안 시도했다가 포기했잖아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있고, 디스플레이 공장도 있고, 배터리 공장도 있어요. 새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테슬라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하드웨어는 외주를 줘야 해요. 그 외주 업체가 삼성일 수도 있고요. 웨이모가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아도 센서와 칩은 사와야 해요. 하지만 삼성은 모든 걸 자기들이 만들 수 있어요. 원가도 낮추고 최적화도 할 수 있고 공급망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뭔가요? 이 모든 게 대단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삼성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답을 보여드릴게요. 박 박사가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차량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심 도로, 복잡한 교차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 차량이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이건 작년에 촬영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한 실제 도로 테스트예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 차량이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웨이모도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평가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박 박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로 위에 눈이 쌓여 있고 가로등도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눈 오는 밤인데요? 네. 서울에서 폭설이 왔을 때 테스트한 영상이에요. 기온 영하 15도, 적설량 20cm. 저는 놀라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눈 오는 날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카메라가 눈에 가려지면 시스템이 꺼지거든요. 웨이모도 극단적인 날씨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라이다와 레이더의 센서 퓨전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카메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라이다와 레이더가 대신해요. 그리고 이 센서들을 실시간으로 융합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하드웨어 최적화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드웨어 최적화요? 네. 테슬라는 카메라만 써요.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안 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춰요. 박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개의 카메라, 4개의 레이더, 1개의 라이다를 동시에 써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센서를 실시간으로 융합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삼성 칩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차량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키고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박 박사가 새로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밤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로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차량이 물웅덩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물이 튀어도 센서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건 어떻게요? 센서 히팅 시스템이에요.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센서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면 자동으로 열을 가해서 증발시켜요. 저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자동차는 디테일의 집합이에요. 센서 하나, 카메라 하나가 오작동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테슬라가 왜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을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하드웨어 한계예요. 카메라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눈, 비, 안개, 역광.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는 무력해요. 박 박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테슬라에서 일할 때 오토파일럿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비 오는 날 시스템이 꺼지는 걸 수없이 봤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일론 머스크를 믿었으니까요. 그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임스, 데이비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놓친 게 이거야.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맞아야 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세상에 몇 개 없어. 삼성이 그중 하나라는 거지? 아니, 삼성이 유일해.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플,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자동차 경험이 없어. 구글,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하드웨어는 외주야. 테슬라, 자동차는 만들지만 부품은 사와야 해.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삼성만이 반도체부터 완성차까지 전부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어. 그게 8년 전에 하만을 산 이유야. 그리고 지금 GF를 산 이유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최고다. 소프트웨어가 미래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승자다. 이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야.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뭔데? 삼성이 왜 지금 GF를 샀는지. 그 진짜 이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 저는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24시간 전, 저는 삼성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이 두렵습니다. 내일, 저는 마지막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공장 단지.
하늘을 찌르는 굴뚝들, 쉴 새 없이 오가는 트럭들. 여기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야.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투자액만 300조 원이 넘어. 매일 수백만 개의 칩이 여기서 나가. 300조 원.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한화로 약 1,000조 원이에요. 삼성이 이 공장 하나에 테슬라 시총의 30%를 투자한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원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클린룸 복장으로 갈아입고 김복도를 지나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웨이퍼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자동차용 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이미지 센서, ADAS 프로세서, 전부 여기서 생산됩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생각했어요.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서버에 올리면 끝이었죠. 하드웨어는 누군가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조 원의 공장이 필요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수년의 연구가 들어가요. 이걸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 불가능해요. 제임스.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삼성이 왜 지금 GF를 샀는지. 저는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왜?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거든.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뭐? 독일 자동차가 무너진다고? 응. BMW, 벤츠, 폭스바겐. 다 위기야. 전기차 전환에 실패했거든. 데이비드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BMW, 3분기 영업이익 60% 급감. 폭스바겐, 공장 폐쇄 검토. 3만 명 감원. 벤츠, 전기차 목표 후퇴. 2030년 완전 전동화 포기. 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독일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중국 전기차한테 밀리고, 테슬라한테 밀리고.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가는데 적응을 못한 거지.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GF도 마찬가지야. 변속기 회사잖아.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필요 없어. 미래가 없는 거지.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GF가 ADAS 사업부를 판 거구나. 맞아. 살아남으려면 현금이 필요했거든. 빚이 15조 원인데 갚으려면 뭐라도 팔아야지.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삼성은 이걸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 2016년에 하만을 살 때 삼성 경영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기차 시대가 오면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뀐다. 그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 전에 이미 예측했다고요? 그때 실리콘밸리는 뭐 했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2016년. 테슬라는 모델 3를 발표했고,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를 테스트했고, 구글은 웨이모를 분사했죠. 모두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하드웨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삼성만 봤던 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8년을 기다렸어. 하만으로 차 안에 들어가고, 기술을 쌓고, 고객을 확보하고, 그러다가 독일이 흔들릴 때 GF를 낚아챈 거야. 데이비드가 창밖의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삼성의 방식이야. 조용히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단숨에 치고 들어가는 거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8년. 삼성은 8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테슬라 주가에 열광하고 FSD 업데이트에 환호할 때 삼성은 조용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뭔데? GF 인수가 왜 2조 6천억 원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게 샀거든. 싸게? 응. 원래 GF ADAS 사업부의 가치는 5조 원 이상이야. 그런데 GF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거든. 빚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반값에 넘긴 거야.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독일의 위기를 이용한 거네? 이용했다기보다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은 거지.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실리콘밸리는 기회가 와도 못 잡았을 거야. 하드웨어, 인프라가 없으니까. 삼성은 300조 원짜리 공장이 있잖아.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창밖의 공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100년간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던 독일, 20년간 테크 산업을 지배했던 미국,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한국. 삼성은 8년간 조용히 전쟁을 준비했고 지금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제임스.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왜? 내가 인정해야 하니까. 데이비드의 눈이 진지했어요. 실리콘밸리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오만했다는 걸. 세상에는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친구를 비웃었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면 끝이라고 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테슬라 주가만 보고 있었고요. 미안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5년 전에 내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비웃어서.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5년 만에 진짜 화해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데이비드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돌아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응. 아침 비행기야. 짧았네. 48시간. 짧았지만 길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48시간이었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데이비드, 솔직히 물어볼게. 뭔데? 삼성이 정말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무슨 뜻이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야. 삼성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지. 둘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 하지만 삼성은 차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 테슬라가 팔든, 벤츠가 팔든, 현대가 팔든, 삼성은 상관없어. 다 삼성 부품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자동차 시장 전체를 노리는 거구나. 맞아. 인텔이 PC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델이 팔든, HP가 팔든, 인텔 칩이 들어갔잖아. 삼성은 자동차 시장에서 그 위치를 노리는 거야.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2035년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190조 원이야. 그리고 삼성은 그 시장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려는 거지. 190조 원.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매출이 약 100조 원이에요. 삼성이 자율주행 부품 시장의 30%만 차지해도 연간 57조 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대단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성은 혼자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현대차가 있잖아. 세계 3위 자동차 그룹. 그리고 SK가 있어. 배터리 세계 2위. LG도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자동차 전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협력한다고?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거지. 삼성이 칩을 만들고, SK가 배터리를 만들고, LG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현대차가 완성차를 만들어. 각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고, 그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야. 데이비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경쟁만 해. 애플 대 구글, 테슬라 대 웨이모.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협력하면서 파이를 키워.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항상 경쟁자를 이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테슬라가 웨이모를 어떻게 이길까? 우리 스타트업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협력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임스.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가서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이번에 본 걸 동료들한테 말해야겠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사라와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가면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 사라의 답장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뭘 봤는데? 마크도 답장했습니다. 제임스, 너 괜찮아? 삼성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크크. 저는 웃었습니다. 48시간 전에 저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48시간을 떠올렸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의 거대한 캠퍼스, 하만 연구소에 줄지어 선 유럽 명차들, 3200만 대의 데이터가 흐르는 스크린, 300조 연산의 자율주행 칩, 폭설 속에서도 달리는 테스트 차량, 그리고 300조 원짜리 평택 반도체 공장.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삼성은 8년간 조용히 준비했고,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 48시간 전, 저는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사라, 마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삼성 GF 인수 소식을 들었던 그 카페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어. 뭐, 실리콘밸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 소프트웨어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틀렸어. 자율주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결합해야 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마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응. 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어. 하만으로 차 안을 가져갔고, GF로 차 밖을 가져갔어. 테슬라도, 애플도, 구글도 못하는 걸 삼성은 할 수 있어.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항상 테슬라 최고라고 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직접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론 삼성도 완벽하진 않아. 아직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테슬라나 웨이모에 비해 부족해.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있어. 8년 동안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거야.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긴장해야 한다는 거지? 응. 경쟁자가 생각보다 강해.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어.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무섭네. 삼성이 그 정도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48시간 전까지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 테슬라 쇼룸의 빨간 간판,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상은 넓고 강한 경쟁자는 많았습니다. 삼성, 8년간 조용히 준비한 회사.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임 체인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눈을 뜨게 해줘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언제든. 그리고 제임스, 기억해. 경쟁은 서로를 성장시켜. 삼성이 강해지면 테슬라도 더 강해져야 해. 그게 결국 소비자한테 좋은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았어요. 삼성의 부상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 더 겸손해야 할 이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이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48시간 전, 저는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을 인정합니다. 내일, 저는 삼성과 경쟁할 겁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의 방식이니까요.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경쟁하겠습니다. 눈을 뜬 채로. 지금까지 삼성 GF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시각일 뿐이에요. 삼성이 정말로 자율주행 시장을 지배할지, 테슬라를 위협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삼성은 8년간 조용히 준비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으로 차 안을, GF로 차 밖을 가져간 삼성.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자율주행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